4월 2일에 관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 좋게 나오던 좋게 나오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베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내려갈 확률보다는 일단은 지지하면서 횡보를 할 확률이 좀 높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은 악재가 떨어진다면 한 방으로 한 번 더 정도 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나스닥 S&P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가 나올지 저도 모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같이 고점 대비 나스닥 고점 대비 현재 시점까지 내려온 이 폭만큼 한 번 더 내려올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언제냐 모르겠어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올 자리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당장 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보이고, 뭐 번외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대한 분석인데 이번에 한번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폭으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모습들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월 2일 관세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을 해서 빠진 상태고, 그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로 있어서 살짝 반등 내지는 횡보로 가야 되는데, 돌출되는 악재가 뭐 하나 떨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현대란다.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얼마 전에 관세를 매긴다 해놓고, 또 현대차가 미국의 이제 공장에 대한 신설, 뭐 로봇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센터를 만들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어떤 문을 열어놓고 있냐? 그래, 관세, 전 세계 관세로 있어서 최소 미니멈 20% 다 때릴 거야. 이게 지금 나왔죠. 나왔는데 여지를 두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발표 이후입니다. 그래, 관세 부과 합계하고 이후에 협상의 여지는 계속 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20%는 맞는데, 협상에 대한 카드를 잘 갖고 오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계속 있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역시나 대중국향 트러블에 있어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키는 틱톡에 대한 인수권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틱톡을 일부 뭐 전부에 대한 조건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전부를 다 갖고 오길 원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만 잘 되면 어쩌면 좋은 스토리로 진행이 될 수 있겠고, 그렇지 아니하고 중국이 강경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더욱더 악순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플러스 여기에 있어서 소비 심리 지표가 조금씩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죠. 돈을 안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좋지 않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높은데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더 안 좋은 시나리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머리가 많이 복잡할 거예요. 물가가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계속적으로 고금리 추세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킨다, 또는 유지를 시킨다라는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실업률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심리 지표, PCE 지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현재 부채 상황이 경해에 달하고 있고 엄청난 세계 최고의 부채를 자랑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어느 정도 부양을 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채권을 부양함에 있어서 달러와의 강세를 갖고 오고, 그럼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지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의 하나의 일환이죠. 이런 식으로 아마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크게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밖에서 끌고 들어오는 돈들이 있죠. 뭐 부과를 하게 되면 일단 수입이 더 생기잖아요. 그동안 과도한 지출에 있었던 그런 재정적인 자금 자체가 일부 보완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권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관세의 영향에 있어서
하나의 창고가 그러니까 돈 창고, 좋은 돈 창고가 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 이 두 개를 놓고 좀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 끌고 가다가 인하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돌림 현상이 충분히 좀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지표에 의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좀 써본 거고, 그렇지 않아야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나온다. 충분히 좋은 모습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 이외에, 시나리오 이외에 다른 좋은 스토리는 없어요. 악재가 추가적으로 악재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그렇게 좀 파악을 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4월 2일 관세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예,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 넘어서 계속적으로 연준 이제 파월 발언까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비중을 좀 최대한 좀 줄이시고 시장을 관망하는 태도로 좀 보심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 역시도 하락폭이 매우 크게 지금 진전되려고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에 대한 지지선이 붕괴가 이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으로 있어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졌죠. 보시면 지금 700선에 대해서 제가 밴드 하방을 좀 맞섰는데 여기가 이미 깨져버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로 보시면 중심선이 이미 오늘 깨질 겁니다. 그러면 하단선까지 밀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는 움직임이 일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보는 건 어떻냐면 관세에 대한 우려감 완화로 있어서 살짝 반등은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오늘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다가 요렇게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방향을 틀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일단은 뭐 아쉽지만 그냥 구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뭐 이것저것 들이댔다가 계좌가 다 녹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설인 그런 멘트를 먼저 좀 해드리고, 그나마 우호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하방 지지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떨어질 구간이 있지만 되돌림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채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했어서 중국과의 그런 교착 관계에서 틱톡을 어느 정도 인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왜? 관세가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에 대한 증시에 대한 방향은 명확하게 다르죠. 1기 때는 어찌됐든 자국 우선주의에 있어서 관세 정책은 똑같이 했지만 증시는 우상향을 바로바로 시작을 해서 도표로 이제 나타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기대감으로 살짝 올려놓고 곤두박질 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다 생각이 있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거기 뭐죠? 영화? 기생충인가?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이런 멘트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보시다시피 저는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내가 트럼프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 중반기 넘어서까지 하방으로 미는 게 좋아요. 저 같아도 증시를 아웃을 시킬 겁니다. 넉아웃을 시켜놓고 크립토 시장까지 다 빼버릴 거예요. 65K까지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양방으로 같이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머릿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이미 멘트에서 답은 나왔죠. 뭐라고 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멘트 안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외국으로부터, 타국으로부터,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방위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지를 활용해서 예산을 감축시키면서 그 고간을 다시 또 채우고, 외국으로부터 또 채우고, 그러니까 자꾸 빨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자꾸 빨아먹으면서 경제가 약간의 뭘까요? 연착륙에 대한 둔화에 대한 모습들을 이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방어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모습으로 채권에 대한 쥐락펴락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3월달 다 갔다고 보고 4, 5, 6월달은 아마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이후에 대한 모습은 저는 상승으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